자, 첫 번째 주제는 좀 무거운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누가 죄인인가입니다. 2023년 1월 12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제 혹한기 훈련 중에 혹한기 예방 훈련이라고 하죠. 혹한기 훈련 나가기 전에 주둔지 연병장에서 텐트 치고 혹한기 훈련을 준비하는 또 훈련이에요. 혹한기 훈련 나가면 너무 추우니까 추위를 대비하기 위한 영내 훈련을 실시하던 중에 이제 아침 10시쯤에 부대 연병장에 설치된 2인용 텐트에서 병력이 잠이 들었고 아침 7시쯤에 최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죠? 태백 부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안타깝게 훈련 중에 갑자기 이제 병사가 아침에 돌연사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의 문제가 무엇인가 막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 불명. 국가수에서도 조사를 하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뭐 알레르기였는 처음에는 뭐 급식 알레르기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 급식에 개 껍질, 갑각류 껍질 뭐 그런 거 확인하고 알러지 나올 만한 거 다 찾아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국가수에서도 이제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 원인 불상이에요. 근데 원인 불상은 이거는 우리 군대가 그런 게 아니라 국가수에서 검사를 한 거고, 그리고 이것은 군대가 속인 게 아닙니다. 사망 사고는요 이제 군대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요. 부검을 해서 그거는 우리 국방부가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수에서 확인을 했는데 원인 불상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대 입장에서도 훈련하고 아침에 이제 병력들 깨우는데 아침에 한 친구가 안 일어납니다. 봤더니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코로나 격리가 끝나고 나서 대기 기간이 짧았다는 점, 그 이등병이었다는 점, 컨디션에 대해서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을 계급일 가능성, 여러 가지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망 사건은요 군에서 지금 하지 않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들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군에서 은폐하고자 하면 은폐할 수 있지만 결국 부검을 했는데 원인 불상입니다. 저체온증도 아니고 뭐 심장마비도 아니고 그 원인 불상이에요. 이거 총리가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가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결론은 원인 불상입니다. 그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인이 원인 불상이에요. 사인이. 그러니까 이게 해부학적으로도 불명이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대에서도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조리가 있었다 그러면은 몸을 뭐 자해한다고 나쁜 짓 했다고 하면 이해도 하겠고, 뭐 수양록에 뭐 부조리가 있었다, 선임들이 괴롭혔다, 쉬고 싶은데 아픈데 쉬지도 못했다, 그런 말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좀 이렇게 가족들이 의심하거나 지휘권의 문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등병이라 그런 것도 없고 이등병이라 부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한 조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환장하죠. 부대의 입장도 미쳐버리고 부모님 입장들도 미쳐버리는 상황입니다. 이걸 인지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유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이유는 훈련 중 사망 당시 무시된 매뉴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 이러한 무시된 매뉴얼? 어떠한 매뉴얼이 있었을까?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혹한기 훈련 위험성 평가를 안 했다. 혹한기 훈련 위험성 평가? 자, 코로나19 완치자 관리 지침, 건강 상태 면담, 건강 이상 징후 식별, 매뉴얼이 도대체 몇 개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일일이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혹한기 훈련 위험성 평가와 코로나19 완치자 관리 지침과 개인 건강 상태 면담과 건강 이상 징후 식별을 개개인마다 모두 다 우리가 식별하고 모두 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휘관이 할 수 있는가? 분명히 할 수가 있는가?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훈련을 하다가 누군가 다치거나 누군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마다 이걸 지휘관한테 책임을 물리면서 세상에 있는 규정 없는 규정 다 끌어당기면서 지금 우리가 혹한기 훈련 준비하면서 물자도 확인해야 되고 인원도 확인해야 되고 작전도 확인해야 되고 이거 하기 전에 상급부대 보고도 해야 되고 지금 보고서 때문에 사람들이 치워 죽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준수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파일처를 만들어 놓고 이걸 또 확인해야 되고 이걸 또 결제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행정군대가 된 거란 말이죠. 이것을 또다시 우리 군인들 지휘관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지휘관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인사과장한테 훈련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하고 코로나19 완치자 관리 지침 만들어내라 그러고 건강상태 면담에서 파일철 가지고 있으라 그러고 건강 이상 징후 식별을 중대장한테 다 시키겠죠. 자, 훈련 전부터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바인더가 생겨야 되고 수많은 위험성 평가, 관리 지침, 면담 이런 걸 다 챙겨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다 들어주는 거 오케이입니다. 다 들어주는 거 오케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중간에 했는데 건강상태 면담에서 이 친구가 몸이 아프답니다. 자, 이 친구 훈련 열애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10명, 20명 나왔습니다. 그럼 훈련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야 그런 게 어딨어 인마 훈련했습니다. 아니면 부대 대대회에 무슨 뭐 군의관 파견시켜줍니까? 무슨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해주고 혈압 재주고 혈압 재주고 뭐 피 빼가지고 혈액 검사해줍니까?
훈련 전날 다 와가지고 간호사들이 다 인원 체크해주고 자 훈련에도 이상 없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도장 찍어줍니까? 그럼 아픈 인원 건강상태 면담했습니다. 저도 아픈데요 저도 아픈데요 저도 아픈데요 저도 지금 오한이 있는데요 훈련 됩니까? 그러면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건강상태 면담했고요 건강이상 징후 식별했어요. 한 명 두 명이 나왔어. 그래 훈련하지 마. 오케이.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음에 훈련을 참가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훈련을 열애한다면 그 친구들에게 페널티가 있습니까? 혹은 그 친구들이 나중에 또 훈련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아니 보세요. 만약에 기피했다면 이 친구들 훈련을 안 한다 그랬어. 그럼 훈련한 친구들에 대해서 수당은 빵빵하게 줍니까? 수당이라도 주면 애들이 돈 때문이라도 하겠죠. 아니 이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훈련 안 한다 그랬어. 그럼 나중에라도 하게끔 우리가 뭐 훈련 일정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부대 훈련을 보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안 한다 그래서 야 해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한테. 우리 아들 아프다는데 혹한기 훈련 왜 하죠? 어느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 하다가 애 사망했다던데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 몸 안 좋다던데요? 어떻게 합니까? 훈련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훈련했습니다. 혹시나 문제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군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휘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 군이 이렇게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이거는 우리 지휘관한테 떠넘기거든요. 야 이유는 모르겠고 야 그냥 대대장 네가 책임지고 가라.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네가 대대장이잖아. 너 운이 없네. 아니 과학적으로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는데 이상 징후가 없고 불상입니다. 국가수도 손을 들었어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럼 우리가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국가수가 모르는데. 국가수가 나오고 거기 다 조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뭐 발자국부터 해가지고 다 온몸 시체 부검 다 해가지고 혹시나 누가 뭐 괴롭힌 거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합니다. 근데 원인 불상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지휘관이? 아니 지휘관도 미칠 노릇이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만 우리 부대원이 사망했답니다. 근데 원인 불상이랍니다. 나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한테 이런 책임을 지랍니다. 혹한기 훈련 이용수 평가했냐? 코로나19 완치자 관리 지침했냐? 건강상태 면담했냐? 건강 이상 징후 식별했냐? 그럼 지휘관이 이걸 다 들어줬다 쳤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 들어줬어. 그럼 훈련이 됩니까?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가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했어요. 군수사단에서 형사처벌은 어렵다. 왜냐면은 죄가 없으니까 사실은. 자 근데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형사처벌 안 하냐고. 자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 마음 충분히 알겠어요. 이거는요 병무청을 고소하셔야 돼요. 병무청을. 우리 아들이 그러한 원인 불상의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병무청을 책임져야죠. 아니 지휘관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을까? 군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훈련하라고 해서 훈련했고 이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사처벌도 못한다고 했어요. 못해요. 솔직히 어떻게 형사처벌합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좀 고민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혹한기 훈련 중 사망한 이등병의 아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뭐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과실 여부조차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 너무나 비통합니다. 뭐 아버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가족들의 슬픔은 너무너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버님이 회사에서 사장님인데 출근한 직원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모릅니다. 원인 불상입니다. 원인 불상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같이 업무하다 보니까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지사지로 좀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원인 불상이니까 만약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날 식단이 문제였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지만 자 심지어 우리가 뒤에 보면 이날 사망한 날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날은 날씨가 최고 기온 역대 최고 기록이라 그래서 봄이 찾아왔다고 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 태백의 날씨는 영상의 날이었어요. 영상. 그 전날은 13도 6도였고 최저 기온이 12일은 영상 17도 17도였어요. 최고 최저가 온도가 높았어요. 이건 동상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고요. 근데 갑자기 돌연사 한 건데 이게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이거야. 근데 이제 와서 또 언론이나 이런 부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는 게 뭡니까? 지휘관한테 몰아가는 거죠. 대대장한테. 야 대대장 위험성 평가했어? 코로나19 완치자 관리 지침 했어? 건강상태 면담했어? 건강 이상 징후 식별했어? 야 중대장 대대장 이거 너네 이거 했어? 야 이거를 어떻게 다 해? 당연히 못하지. 이거는 그냥 못하는 걸 억지로 찾아낸 겁니다. 지휘관이 못한 거를 억지로 찾아낸 거예요. 까닥 오케이 너 이거 안 했구나. 오케이 한번 해보자. 대대장이나 이 지휘관들은 얼마나 날벼락을 맞은 건가. 자 이런 거를 보면 우리 후배들이 전투병과를 지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육사 나온 똑똑한 애들이 대대장을 하겠습니까? 지휘관을 한 번만 하고 도망가려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이제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최대한 병력 없는데 최대한 훈련 없는데 능력 있고 똑똑한 친구들은 자기들이 보지 챙겨가지고 훈련 없고 병력 없고 안전한데 그 부대 찾아가도 지휘관 가가지고 보치케이 안 당하고 소원수리 한 번 안 긁히고 조용조용히 있다가 지휘관 마무리하고 참모로 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싸워야 될 지휘관들은 최대한 피하는 보직 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못하러 힘들게 지휘관해요. 지휘관 대대장만 제대로 하고 평정만 받으면 되는데 최대한 꿀 빨고 최대한 사람 없고 최대한 훈련 없고 최대한 비중 낮은 대대장 가서 한 번 찍고 참모 가서 평정 쌓고
진급하면 되지. 안 그래요? 능력 있는 친구들 그렇게 하겠죠 이제.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님처럼. 예? 안 그러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지휘관들한테 이게 언제 밑도 끝도 없는 책임 부담만 주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지휘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부권역, 서부권역 있습니다. 서부권역은 파주, 뭐 일산 그쪽 1사단 쪽이고요. 동부권역은 인제, 양양, 고성 그쪽이 동부입니다. 여러분들 육사 출신들은 서부 많이 가죠. 또 억가라고 해라. 뭐 억가입니다. 억가라고 하세요. 뭐 동부 쪽에는 확실히 비출신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빡세거든요. 거기가 빡세요. 동부 쪽이. 동부전선, 서부전선 있는데 서부전선이 확실히 육사가 많고요. 동부전선에 확실히 비출신들이 많아요. 다들 그렇게 느끼긴 합니다. 비출신들이 동부권역이 비출신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말도 합니다. 자, 이제 똑똑한 애들, 능력 있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안 간다니까? 자, 김승겸 합참부장님 결전태세 하시라면서요. 결전태세 말도 맨날 무슨 뭐 북지도발 훈련이었다가 뭐 파이트 투나잇이었다가 결전태세 훈련이었다가 이름을 몇 번을 바꾸는 거 똑같은 건데 훈련이 결전태세 훈련, 뭐 모사단 결전태세 훈련, 모사단 파이트 투나잇, 모사단 국지도발 똑같은데 이름은 여러 개야. 지휘관 바뀔 때마다 이름은 왜 바꾸는 거야? 아무튼 우리 K군대 지휘관들은 뭐만 했다 하면은 지가 뭐 하나 만들려고 지금 김승희 합참의장은 결전태세 밀고 있죠. 어디 가면 무슨 입만 나오면 결전태세요. 밥 먹을 때마다 결전태세 하고 밥 먹죠. 그 정도로 결전태세 밀고 있는데, 아니 좋다고요. 그럼 결전태세 밀고 있는데 혹한기 훈련 어떻게 할 거예요? 훈련 안 할 거예요? 아니 합참의장님, 자 결전태세 준비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애들 훈련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예요? 합참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전태세 하라면서요. 지휘관 매뉴얼이 한 명당 이렇게 있어요. 이것만 있습니까? 이것만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거 다 지키면 결전태세 가능합니까? 결전태세 본인이 하라겠잖아요. 본인이 지휘관들 보고 결전태세 하라면서요. 자, 이렇게 되면 지휘관들 결전태세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 따라올 수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이 이런 지휘관을 지켜줘야 돼. 우리 군은 지켜줘야 된다고. 응? 지켜주고 차라리 우리가 진짜 우리도 법무팀을 국방부 법무팀을 만들어서 이런 지휘관들은 우리도 스스로 또 도와줄 수 있는 법령을 도와줄 수 있는 걸 마련을 해야 돼. 이제 와서 보면 꼬리 자르기 아니야. 꼬리 자르기지. 대대장 꼬리 자르기. 야, 네가 잘못했네. 혹한기 훈련 위험성 평가 안 했고, 코로나19 완치자 관리 지침 안 했고, 건강상태 면담 소홀했고, 건강 이상 징후 식별 미흡했네. 아니 이렇게 따지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지휘관이 있어? 그러면 누가 훈련을 하냐고. 누가 훈련을 해? 누가 훈련하냐고. 도대체 다 이제 안전하게 할 겁니다. 최대한 혹한기 훈련, 야 최대한 안 추울 때 하자. 야 최대한 혹한기 훈련 할 때 애들 추우니까 비닐도 쳐주고 텐트 땅땅하게 해줘서 애들 최대한 영하 온도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자. 야 지금 콧물 난다. 훈련 가능하겠어? 들어와. 지금 콧물 나는데 놀러 와봐. 콧물 나네 저 새끼. 들어와. 너 쉬어. 야 그냥 했다 쳐. 야 혹한기로 했다 치고 나가지마. 텐트 밖으로 나가지마. 너 핫팩했니? 야 핫팩 없다. 야 간부들 돈 주고 핫팩 좀 사줘라. 핫팩 있어? 야 이렇게 훈련 나가겠어? 훈련 나가겠냐고. 우리 훈련 나갔다 다쳤어. 누구 하나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어떤 지휘관이 훈련하겠어? 이제 지휘관들 훈련 안 해. 다 텐트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못하러 훈련해. 다치거나 위험하고. 텐트 밖은 위험하잖아. 문제 생기면 징계 받는데 누가 나가? 다 거짓말하고 다 이제 구라치는 훈련 되는 거야. 주둥아니만 결전태세 하는 거라고. 김승희 합참부장님. 이럴 때 우리 도와줘야 돼. 이럴 때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 냉정하게 꼬리 자르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대대장들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뭐 병사들 훈련하기 전에 뭐 간호사들 다 붙여줬어? 건강검진 해줬어? 그것도 아니잖아. 결전태세 도대체 확립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합참부장님.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 부모들이 우리 아들이 훈련하다가 순직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훈련하다가 순직했습니다 하면서 부모가 노여움이 사라질 정도의 대우를 해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순직은요 여러분들 1억 원 받아요. 1억 원.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금액으로 자식의 목숨값을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이 순직자에 대한 예우를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순직한 부대의 간부들이나 병사들도 PTSD 관련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순직한 부모들에 대해서도 정신과 진료를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국가가, 아니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태원 때도 그랬고, 국가가 선진국이라는 것은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유가족들을 정신과 치료 보내주는 거 당연히 선진국스럽고 너무너무 멋진 일입니다. 이태원 때도요 유족들 뭐 병원 치료도 알선해주겠다 그러면서 언론도 플레이하고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군인 유가족들은요, 제가 유가족 어머니들 만나지 않으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분씩 만납니다. 한 달에 두 분 만나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서 제가 너무 힘들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감수성이 예민해요. 영상
영상 만들 때 그 영상에 제가 빠져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모르지만 전 유서 같은 것도 보거든요. 그 세상을 떠난 그 친구들이요. 유서 같은 거 보면 울면서 영상을 편집할 때도 있고 영상 만들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보면은 그 감정에 빠져들어서 막 며칠 동안 막 그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어해요. 자, 저도 그런데 저도 영상을 만들고 인터뷰하는 나도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그 심정이 후벼파고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 옵니다. 자, 그러면 군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한테 가족들한테는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주고 뭐 보훈처에서든 여기 지역마다 보훈 그 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라도 이렇게 연결해줘서 군인 가족들도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게 치료비 지원해주고 그 돈 얼마나 합니까? 그런 돈이 얼마나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 돈이 큽니까? 정신과 진료비가 뭐 100만원씩 합니까? 회당 뭐 10만원 15만원 한다고 칩시다. 10회 끊어주고 뭐 10회 끊어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받게 하는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진짜 이거 지원해줘야 돼요. 순직한 아들이나 군에서 사망한 아들 딸들 내 자식을 둔 부모들이 만약에 그렇게 순직이 됐을 때 국가에서 예우도 예우고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군인 가족들 살아남은 그 군인 가족들한테도 그 정신과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선진국적인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부모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노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휘관한테 향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도 그렇지만 이거는 제 국방부 차원에서도 그런 순직한 전사한 군인 가족과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도 PTSD 관련된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해주고 그들을 챙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우리 지휘관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전태세 확립을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야. 내가 중대장에서 답답할 것 같아. 아니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나도 미치겠어. 내가 중대원을 잃어서 나도 너무 마음 아프고 내 잘못 같고 내 자책감이 들어. 자, 근데 우리 군인들 또 문제가 뭐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뻔뻔한 새끼들도 있고 진짜 안면몰수한 새끼들도 있는데 대부분 지휘관들은 또 군인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내 잘못이다.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제가 제 잘못입니다, 제 지휘의 잘못입니다, 자기 실제 잘못도 없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군인들도 이런 문제 생기면 변호사 선임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자책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자책은 자책까지고 실제로 본인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뭐 유가족이 보기에는 어떻게 네가 변호사를 선임하냐 막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용서받아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용서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그거고 법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보호받는 게 맞아요. 보호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 도대체 그러면 결전태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휘관들이 자 매뉴얼대로 다 따져 묻고 다 묻고 따져서 훈련하면은 결전태세 확립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지휘가 문책 안 할 겁니까? 훈련 나가서 애들 열애하고 몸 아프다 그래서 열애시켜줬어요. 코로나가 우리 부대 20명 걸렸어요. 훈련 취소합니까? 코로나 20명에서 격리시켜줬습니다. 격리 해제됐어요. 격리 해제되고 지켜보고 그거를 한 달, 두 달 동안 그럴 거면 집에 보내. 그냥 그럴 거면 집에 돌려보내. 집에 가서 쉬고 오라 그래.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쉬었다가 오라 그래. 그런 뭐 직책 뭐 그런 규정을 만들어주던가. 코로나 걸렸어 집에 가 쉬었다가 와. 그만큼 더 복무일수 빼고 다시 와. 그렇게 차라리 해주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기도하고 그냥 제발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제발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은폐하고 숨기는 거야. 조금이라도 애들 다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병원비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야 중대장 그 네 사비로 어떻게 안 되겠냐? 야 중대장 꼭 병원 가는데 앰뷸런스 타야겠냐? 네 차로 가면 안 되겠냐? 꼭 그거 군단 앰뷸런스 타서 여기저기 알려야겠냐? 조용히 병원 다녀오면 안 되겠냐? 병원비 나왔어? 혹시 우리끼리 모금하면 안 되겠냐? 네가 어떻게 좀 안 되겠냐? 꼭 사단에 보고를 해야겠냐? 그러니까 손이 찢어졌다고? 그거 꼭 보고해야겠냐?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될까 우리? 네 차로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지휘관들이 숨겨야 되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문제 생기고 괜히 얘기했다가 나만 사고 난 거니까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진짜 말로만 결전태세 아가리 털지 말고 우리 지휘관들이 결전태세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보장해주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편을 들어줘야지. 같은 조직원으로서 보호를 해줘야지. 도대체 지휘관의 책임의 끝은 어딘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휘관의 책임의 끝은 도대체 어느 선인가? 아니 병무청은 도대체 하는 게 뭐죠? 나 열받는 게 이거야. 병무청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병무청은 그냥 없애버려. 야 병무청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아니 그냥 팔다리 달리면 다 보냈는데 그냥 개인이 장애인증이나 개인이 아픈 거 그 인터넷에 등록해서 그냥 군대 오게 해. 병무청 하는 게 뭐야?
하는 게 없어. 야, 병무청에서 애초에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질병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네들이 뭐 알아보기라냐, 뭐 질병이 있는지 과거 기록을 다 가지고 오기라냐. 도대체 병무청이 하는 게 뭐야? 여기서 병무청에서 최대한 개개인의 질병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걸러줘서 그리고 우리 군에 보내줘야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병무청은 그냥 무지성으로 다 밑대시켜버리는데, 아니 도대체 하는 게 뭐죠? 병무청은 자기가 아픈 거 자기가 다 증명해야 됩니다. 병무청도 하시는 게 뭐죠? 이럴 거면 병무청 없애는 게 낫지 않아? 내가 볼 때 이거 병무청장 없어도 돼. 병무청장은 AI로 둬. 그냥 여기 혈액 검사 이렇게 있잖아. 삑해가지고 혈액 검사하고 그냥 MRI랑 CT 같은 거 찍은 다음에 AI가 판단하게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 피 검사도 뭐 지들이 하나 기계가 하지? 키 몸무게 지들이 하나 기계가 하지? 등급은 1등급입니다 2급입니다 3급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냥 출력해주고 한 남자 2명만 앉아있으면 되겠구만. 도대체 병무청 왜 있는 거야? 병무청에서 제대로 걸러주고 좀 건강한 친구들 건강하지 않은 친구도 구분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오는데 군대를 이런 애들 또 훈련소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야 너 도대체 어떻게 현역으로 왔냐? 뭐 큰일 났네. 또 훈련시키고 또 야전에서는 야 너 어떻게 병무청을 거쳐서 훈련소를 거쳐서 우리 부대로 왔지? 이런 애가? 너 몸 아프지 않아? 아픕니다. 근데 어떻게 현역으로 왔지? 너 왜 현역으로 왔지? 병무청에서 현역으로 가랍니다. 아니 이런 씨발 병무청 하는 게 뭐지? 병무청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병무청에서부터 문제야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진짜 병무청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야 우리 아들 왜 현역으로 갔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친구인데 병무청까지 가야 돼. 사실 병무청은 이런 왜 입장을 안 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에 와서 훈련소에서 아프고 사망한 친구들도 있죠. 그 친구들 병무청에서 못 걸렸어. 따지고 보면 병무청장한테 따져야 돼. 우리 아들 왜 현역으로 입대시켰냐고. 우리 아들 몸 안 좋은데 왜 현역으로 보냈냐고 병무청 가서 따져야 돼.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부대만 갈 게 아니라 병무청도 문제가 있어. 왜 있어 병무청 도대체? 아무튼 병무청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 이거 허수아비 집단이야.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필터 구멍이 이만해. 그래서 다 들어와. 그냥 우리가 그 면 삶을 때 면 이렇게 찬물로 씻을 때 이게 물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면이 안 빠지게? 지금은 그냥 테니스채 링으로 하고 있는 거 면이 다 빠져. 면이 다 빠진다고. 의미가 없어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의미 없는 짓을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 병무청이 뒤로 숨는 것도 잘못된 거야. 애초에 왜 오지 말아야 될 친구들을 군대 보내가지고 군대 와서 왜 아프고 몸 아픈데 왜 현역으로 오게 하냐고. 병무청에서 제대로 필터링 해줬어야지. 입대만 해줘?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 군은. 입대만 해줘라. 제발 사람만 와줘라. 제발 1000명만 와줘라. 2000명만 와줘라. 그냥 뭐 양적인 거 뭐 지휘관들 니들이 알아서 하고 징계는 니들이 받는 거고 뭐 지휘관들 책임지는 거지. 문제 생기면 뭐. 병무청? 아픈 친구 왔어? 일단 입대해. 야전 가서 병 나면 지휘관 책임이지 뭐. 병사들은 나중에 부대 끝나고 뭐라 그래. 우리 대대장이 병원 한 번 해줬다. 아픈데 치료요건 보장 안 해줬다. 누구 책임이야? 대대장 책임이지. 애초에 아픈 애들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 책임이야? 다 군인들 책임이야. 다 말단 지휘관들, 중대장, 대대장들. 그 사람들만 책임지는 거지 뭐. 문제가 있습니다.